임플란트의 수명은 뼈가 좌우하는데 어떻게든 좋은 뼈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디지털만한 게 없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동네 치과의사 서정욱입니다. 오늘 주제는 그 임플란트 수명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어떤 것인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임플란트의 수명에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임플란트가 박히는 뼈죠. 뼈의 종류라는 게 이제 단단함의 정도. 저희가 뭐 타입 1, 2, 3 나누는데 얼마나 단단하냐 무르냐, 뼈의 종류, 그 다음에 폭, 그 다음에 뼈도 전체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어디는 뼈가 무르고 어디는 단단하고 하니까 그 단단한 곳을 찾아서 임플란트가 심겨지는 그 뼈의 위치에 있는 뼈가 얼마나 튼튼하냐, 이게 결국에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발치 즉시를 하면, 이를 뽑고 나면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게 전체 뼈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임플란트가 일부는 뼈에 들어가고 일부는 노출이 되니까, 그래서 그 노출된 임플란트 뼈로 대체하기 위해서 뼈를 이식해가지고 이식한 뼈가 내 뼈가 되도록 해주는 거고,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게 임플란트가 박히는 뼈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결국엔 그 뼈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뼈가 넓고 튼튼하면 좋죠. 모든 케이스가 그렇다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뼈 이식을 하고, 위에 같은 경우에는 상악동 위에다가 막 어렵게 그 막이 찢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들어 올려서 뼈를 이식을 하고 뼈를 막 만들고 없어진 뼈를 어떻게든지 만들려고 노력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환자분들한테도 뼈가 다 녹은 다음에 하지 마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 돼서 그 치과 의사분들이 이를 빼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면 이가 너무 많이 흔들리는데 또 안 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왜냐면 그 뼈가 너무 없어지기 때문에. 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뼈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디지털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은 뼈 속을 들여다보면서 수술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냥 아날로그 방식은 잇몸을 째고 뼈의 겉에만 보이는 거고, 물론 뼈 속을 엑스레이를 보고 많이 그 엑스레이와 수술을 연관해서 시뮬레이션을 머리로 해가지고 하시는 훌륭한 원장님들이 많으시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한다 하더라도 CT상으로 뼈 속을 보고 하는 것보다는 또 부정확하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그 뼈에다가 구멍을 뚫다 보면은 이 드릴이 뼈가 약한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단단하면 저항력이 생기니까, 만약에 여기가 단단하고 여기가 약하다고 치면 내가 임플란트를 심고 싶은 위치는 뼈가 단단한 곳에다 심고 싶은데, 이 드릴링을 하다 보면 저항이 생기니까 어떻게 미끄러지면 뼈가 약한 곳으로 드릴링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디지털의 장점은 일단은 뼈를 속을 보면서 어디가 뼈가 약하고 어디가 튼튼한지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서 거기다가 그 뼈가 튼튼한 데를 찾아서 그 튼튼한 뼈에다가 임플란트를 넣을 수 있으니, 결국엔 디지털이라는 게 그래서 수명이 길 확률이 높다,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케이스를 보시면 그냥 뭐 엑스레이 보면은 평범해요. 여기 36번, 7번, 47번 이렇게 세 개의 이제 이가 빠진 지가 오래되셨고, 여기 이제 임플란트 하러 오신 거죠. 근데 이 파노라마 엑스레이만 보면 뭐 허옇고, 여기도 뭐 그냥 뭐 약간 거무스름하지만 뭐 심각하게 막 그렇게 보이진 않죠.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만 해가지고 초창기에는 이 파노라마 사진밖에 없었기 때문에, 요즘은 다 대부분 CT들을 가지고 계셔서 CT를 찍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요즘은 저도 상담할 때 파노라마만 찍어보고 여기 뼈 이식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CT를 찍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컴퓨터로 수술한 거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바깥쪽 뼈는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뭐 우리가 이렇게 동물 뼈도 바깥에 단단한데 안에는 푸석푸석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단한 뼈에는 이렇게 하얗게 보이고요, 엑스레이 상에서 뼈가 약하면 이렇게 거무스름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뚫어보면 여기 그냥 비어있는 경우도 거의.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뼈 이식을 할 수도 있다고 지금은 제가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뭐 어떤 원장님들 치과 의사분 표현으로는 하악동이라는 표현도 쓰시던데, 그러니까 상악동은 아예 비어있는 거고 하악도 이렇게 비어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막상 드릴링을 해보면 그래도 뼈가 있는 경우가 있고, 진짜 뼈가 완전히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냥 소프트 티슈처럼 그냥 이렇게 연 조직처럼 뼈가 아니라 이렇게 긁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디지털에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수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뼈의 종류,
그러니까 얼마나 단단하느냐, 폭, 임플란트에 들어가는 위치의 뼈의 위치가 중요한데, 어쨌든 마구잡이로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임플란트를 여기다가 한다고 치면 이 위의 치아와의 관계가 너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짧은 임플란트를 넣어야 되고, 물론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임플란트를 여기다가 하고 바깥쪽에 뼈 이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뼈 이식을 안 하고 여기다 넣게 되면 이 부분은 다 날려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데, 그거는 다 뼈가 좋을 때 얘기고, 지금 여기서는 이 바깥쪽 뼈가 너무 약해 보이고, 위치상으로는 여기가 제일 딱 대합치와의 관계에서 가장 적당한 위치거든요. 여기다가 최대한 하고, 어떻게든 여기 좀 하얗게 보이는 뼈에다가 임플란트를 넣기 위해서 임플란트 위치를 조정하고요. 반대쪽을 보면은 47번을 보면은 여기는 이 뒤쪽 여기는 어쨌든 거무스름 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 앞에 있는 치아에다가 바짝 붙여가지고 이 동그란 여기가 임플란트와 여기 최소 거리거든요. 2mm. 이런 것들을 디지털에서는 다 일일이 확인하고 임플란트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여기 허여멀건한 쪽 뼈에다가 하얀색이 있는 곳에다가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엄청 간단한 케이스고 하나만 하면 되니까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것도 어떻게든 최대한 좀 뼈 찾아가지고 좋은 데다 하려고 하다 보니 임플란트를 좀 더 가까이 붙이게 된 거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최대한 아까 2mm 딱 해가지고 뼈 많은 데다가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의 수명은 뼈가 좌우하는데, 어떻게든 좋은 뼈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디지털만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했는데 봐야죠. 어떤 경우는 뼈가 좋아하는데도 임플란트 그 주위에 뼈가 녹기도 하고, 뼈가 정말 안 좋은 것 같은데도 잘 되기도 하고, 좀 또 저희가 알 수 없는 영역도 있기 때문에 또 지켜봐야 되지만,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이 큰 도움을 준다, 그런 얘기고요. 또 다른 환자분 케이스 하나만 더 볼게요. 이거는 여기 이제 4번, 5번 여기가 너무 많이 흔들려가지고 여기 임플란트 2개를 하시려고 계획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네, 이거 5번은 이 디지털은 다 녹았고, 버칼도 다 녹아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있을 때도 제가 뭐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임플란트의 수명을 가장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임플란트를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는다는 거는 원래 자기 뼈에 들어가는 양은 최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뼈를 이식할 것이냐. 근데 당연히 자기 뼈가 가장 많은 데다가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수명이 길겠죠. 그러니까 한 이쯤에다가 이렇게 임플란트를 넣고, 바깥쪽엔 다 뼈 이식을 하고, 이 뒤쪽도 다 뼈 이식을 하고, 여기 보시면은 바깥쪽과 뒤쪽에 뼈가 다 녹았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치아도 보면은 2개 임플란트 하기로 했는데, 여기도 보면은 지금 이걸 빼고 나면 임플란트가 한 이렇게 좀 들어가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니까 이 바깥쪽보다는 이 입천장 쪽 뼈가 거의 녹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입천장 쪽에 가깝게 가지만 그렇다고 너무 치우치지 않게, 그리고 여기는 또 뼈 이식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가 어떻게든 튼튼한 뼈에다 최대한 자기 뼈에다가 들어가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무래도 아날로그로는 그 경험이나 이런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 디지털로 하면 뼈 속을 보면서 하니까 그런 어떤 육안으로 보는 경험에서 오는 시뮬레이션을 그 의사의 머릿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오차를 훨씬 줄여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 후의 결과를 보면, 지금 방금 전에 나눠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치아였죠. 요 치아는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림을 그려놨었잖아요. 최대한 이쪽에 붙여서 이렇게 넣고, 이쪽은 다 뼈 이식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 디자인한 대로 들어가서 최대한 내 뼈에 많이 들어가 있어야 임플란트의 수명이 길어지는 거고요. 근데 그 뒤에 것도 한번 볼게요. 네, 보시면 이 치아인데 제가 아까 대충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네, 지금 뭐 저도 아까 대충 그린 거랑 이제 실제로 수술한 거 최대한 이쪽에 붙여서 자기 뼈에다가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자기 원래 뼈에다가 임플란트 들어가는 양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발치직실을 하는 경우에는. 나머지는 여기는 다 이제 뼈 이식을 한 거고, 이 뒤에도 다 뼈 이식을 한 거고, 이렇게 하나는 쉬운 심플 케이스고 하나는 어려운 발치직 케이스였지만, 지금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거, 결국에는 내 뼈에, 그리고 그 뼈가 얼마나 튼튼한 뼈였냐, 거기에 얼마나 많이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냐가 결국에는 성공률도 높이고 임플란트의 수명도 길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